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어색해요. 그치만 어떻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꽤 여러 권의 노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건 또 아니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양을 줄이고 싶었는데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권 정도가 나오게 됐고 하나씩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다이어리는 크리펙티브 페이퍼의 데일리 노트북 2026년 데일리 노트북입니다. 여기에다가는 메모도 하고 스케줄 관리도 하고 아이디어도 적어놓고 그냥 하루를 보내면서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쏟아붓는 형식이에요. 사가사가 펜페스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크리펙티브 페이퍼가 사가사가 펜페스트에서 처음 이제 한국 시장에 직접 이렇게 나타나는 자리였어가지고 안 살 수 없잖아요. 제가 모셨는데. 또 늘 궁금한 브랜드이기도 했고 실물로 보니까 이 초록색이 또 너무 영롱해가지고 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무지가 제일 잘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메인 다이어리로 무지 노트를 쓰려고 했다가 크리펙티브 페이퍼가 너무너무 궁금해져가지고 무력에 무너졌습니다. 내지 구성은 이얼리 캘린더 들어가 있고 이얼리 계획 로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먼슬리 로그가 또 들어가 있고요. 또 먼슬리가 나온 다음에 이제 날짜형 데일리가 나오는 형식인데 이게 특이한 점이 날짜형 데일리 중간중간에 월요일 시작 전에 항상 이렇게 위클리가 간단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는 약간의 그리드 페이지들이 한 50페이지 정도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건강 트래킹을 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매일 잔 수면 시간, 걸음 수, 그 다음에 몸무게 매일 아침 체크해서 적어놓고 있고요. 일주일간 건강 트래킹하기 되게 좋았고 이쪽에는 일주일간 끝내야 되는 투두 리스트들 적어놓고 이제 데일리로 옮겨서 투두리스트를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조그맣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7시부터 사실 6시 반이죠. 6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시간이 좀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쪽 한 요 정도까지는 하루를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를 적어놓고 이쪽 빈 공간에 윗부분에는 식사 뭘 했는지 제가 이제 임신을 하다 보니까 식단을 좀 조절을 해야 돼가지고 식사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 메모라던가 아이디어라던가 뭐 시간을 어떻게 보냈다라던가 뭐 투두리스트라던가 그런 내용은 다 이 빈 공간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서 글씨로 셀프 수다 떠는 거예요. 종이 같은 경우에는 코지 페이퍼라는 새로운 종이를 사용하셨다고 해요. 토모에 리버나 성화지보다는 조금 더 두께가 있지만 그래도 얇은 편인 종이고요. 토모에 리버가 좀 더 성경책 같았다면 이건 좀 더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촉감이에요. 그리고 필감도 조금 더 타각거리는 느낌입니다. 만년필은 어떤 립이든 잘 맞는 편이고요. 배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잉크 많이 올려도 심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유성 스탬프는 좀 배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손기름 있으면 번짐 있습니다. 데일리에다가 혼자서 이렇게 셀프 수다를 하다 보면은 이제 중요한 내용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말쯤에 돌아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따로 메모해 놓고 아카이빙 하는 습관이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이 노트는 아마도 그렇게 회고를 통해서 걸러져 나온 정보들만 아카이빙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버릴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내용이 담긴 다이어리가 될 것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얼리,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가 다 들어가 있어서 내지 구성이 되게 알차거든요. 마음만 먹으면은 이 노트 하나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권화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A5
한 장도 이제 다 비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투머치 토커한테는 이 A6 사이즈가 조금 부족하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이어리, 제가 쓰고 있는 두 번째 다이어리는 호보니치 테초 5년 일기 A6 사이즈입니다. 여기에다가 일기를 써요. 뭐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네. 올해 시작하면은 2023년에 끝난다고 해서 이 숫자 딱 떨어지는 게 너무 탐나더라고요. 사실 살 생각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를 사는 순간 이것만 5년 동안 써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안 사려고 했는데 이 숫자가 너무 탐이 나서 미루고 미루다가 1월 말에 당근으로 어떻게 구했습니다. 겨우 당근으로 구했습니다. 내지 구성은 처음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캘린더가 쭉 있고요. 그 뒤로 계속 데일리가 나오는 구성인데 왼편에 이제 각 매해 쓸 수 있는 칸이 있고 오른쪽에 그리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그리드 부분에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 한 칸에다가만 채우는데 예전에는 제가 A5 한 면, 두 면 정도를 전부 일기로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거든요. 딱 하루 요약하기 좋은 분량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맨 뒤에 매해에 할당된 페이지가 한 페이지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 해를 회고하기에 좋은 페이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몰랐는데 되게 나중에 보고 좋았고, 그 뒤로는 선물. 이건 잘 안 쓰죠? 주소도 잘 안 쓰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나만의 리스트 만드는 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와타시노 스키나모노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목록 뭐 이렇게 적어놓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적어놓는 칸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거의 비어 있고요. 연말 되면 이 부분이나 조금 잘 쓰게 될 것 같아요. 필기감 같은 경우는 종이가 제가 알기로 토모에 리버거든요. 그래서 잘 아실 만한 그 성경책 같은 재질이고, 작년 토모에가 되게 이슈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건 또 뭐 쓸만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움이 좀 덜해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사실 예민하지 않아서 그냥 뭐 그럭저럭 번지지 않으니 잘 쓰고 있습니다. 글씨만 적는 용도라서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앞에 크리펙티브 페이퍼의 노트랑 이 5년 일기랑 같이 해서 예전에 사놨던 식스페로 A6 와이드 가죽 커버에 이렇게 묶어 다니고 있고요. 앞에는 포인트 오브 뷰의 스티커북 이렇게 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우 빵빵이 노트북이 저의 메인 노트가 되었고요. 사실 이거를 갖고 다니지는 않아서 그냥 해당 날짜에 이렇게 펼쳐진 채로 그냥 제 테이블에 하루 종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휴대용 노트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별로 불편함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볼 때마다 너무 빵빵해서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 호보이치 5년 일기는 내년에 또 올해의 기록을 읽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고, 올해 3월까지 3개월 써봤는데 이미 만족도가 상당해가지고 내년이 아니라 2031년에 제 마음이 안 바뀐다면, 그때도 만족감이 높다면 계속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노트예요. 다음 노트는 파일로펙스인데요. 파일로펙스는 제 계속 지갑으로 쓰고 있는 건 알고 계셨죠? 최근에 근데 새로 쓰는 방식을 바꿨다고 해야 할까? 지금 내지가 세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요. 앞에는 다빈치의 토모에 리버 내지 예전에 선물 받은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물든의 플루마 들어가 있고, 슈리프트의 밀크 프리미엄지로 만든 내지를 넣어놓고 있어요. 근데 다빈치 거는 그냥 넣어둔 거고, 사실 진짜 그냥 넣어둔 거고, 두 개는 용도가 좀 다른데 둘 다 결국에는 메모 용도예요. 근데 플루마 같은 경우에는 속지가 줄지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래도 더 긴 메모가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다가 적는 편이고, 슈리프트에서 판매하는 밀크 프리미엄지로 만들어진 내지에다가는 되게 빠른 메모를 해요. 되게 빠르게 아이디어 그냥 한두 줄, 길면 두 줄 딱 적고 아카이빙을 해놓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밀크 내지 소모가 진짜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영상에서 다룰 주제기는 한데 조금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지만 따로 메모지만 따로 빼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 새로운 기록 방식이 제가 최근에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소모가 되게 빨라졌어요. 이게 그 방식에 좀 잘 맞았던 게, 일단 조그맣고 종이가 그리고 밀크 프리미엄지가 잉크 발색력이 조금 밋밋하기는 해도 건조가 진짜 빠르잖아요. 그래서 짧은 아이디어 확 적고 바로 다음 장 넘기고 다음 메모 적고 이렇게 몇 번을 해도 만년필은 받으면서도 건조는 빠르고 또 배김도 적다 보니까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갑으로도 잘 쓰고 있지만 새로운 용도를 찾아서 이 베이비와 함께 빠르게 메모를 적는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또 여전히 카트리지도 넣어 다니고 있어요. 이 파일로팩스와 이 내지를 사용한 저의 기록법, 메모법은 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새로운 기록을 제가 시작해 보았어요. 이 노트는 트롤스 페이퍼의 2026년 다이어리고요. 저는 여기다가 습관 기록을 적어 넣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무지가 제일 잘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짜형 위클리가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뭐 트롤스 페이퍼 전시 갔다가 뭐 무료게 또 굴복을 하게 됐고요. 내지 구성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월별 리스트가 쭉 있다가 그 다음에 먼슬리 나오고 월별로 이렇게 칸이 있더라고요.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위클리가 쭉, 날짜형 위클리가 쭉 나옵니다. 종이는 문켄지라고 돼 있었는데 문켄지도 조금 매해 이렇게 나오는 이게 퀄리티가 조금씩 다르대요. 근데 올해 거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 만년필이랑 꽤 잘 맞아서 만들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구매를 했고, 써보니까 되게 좀 빳빳한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글씨가 살짝 굵게 적히는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테스트했을 때 잉크 넓게 발라도 뒷면 배김 없고요. 발색이 근데 다소 밋밋하게 나온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 그리고 뭐 만년필 쓰는 거는 별로 문제 없었고 유성 스탬프는 살짝 배겨 나오는 수준? 사실 위클리 날짜형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챗 GPT랑 얘기를 해봤어요. 내가 이런 여유분의 노트가 생겼는데 뭘로 쓰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챗 GPT가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바로 습관 기록인데요. 습관 기록이라고 해서 습관을 트래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했고 이거를 여기다가 데일리 체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트래커를 쓰면 되지. 그게 아니라 습관 실험 노트에 더 가까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만들고 싶은 습관을 하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을 나의 루틴에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지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행을 해본 다음에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그런 감상을 적어놓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날의 전략을 또 적어놓는 거예요. 나의 루틴에 점심을 먹고 이걸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그게 이행하기가 쉬웠는지 어려웠는지를 적어놓고 어려웠다면 왜 어려웠는지 다음번에는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 일주일 동안 이리저리 배치를 해보면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저한테 스스로한테 막 따지듯이 이거 왜 안 했어?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건설적으로 습관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매일 아침 신문 읽는 거 습관 이미 들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 일정을 습관 실험에 넣고 있어요. 약간 이런 식인 거죠. 타이밍은 신문 보기 후 체감 어땠다, 좋았다, 나빴다. 그 다음에
저의 감상, 루틴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실감함. 그 다음에 이런저런 감상을 적는 거예요. 다음은 호보니치 테초 줄지 노트입니다. 제가 모닝 페이지로 작년부터 쓰고 있는 노트고요. 뭐 토모에 리버입니다. 호보니치 테초다 보니까 뭐 그렇죠. 단점이 되게 큰데요. 토모에 리버다 보니까 꽤 썼는데도 진도가 거의 안 나가요. 너무 얇아가지고 진도가 거의 안 나가고 아마 오늘 해 동안 내내 쓰고 내년까지도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종이가 얇으면 이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뭔가 이게 노트를 계속 쓰면은 뭔가 이게 성취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토모에리버드 성취감이 안 느껴져. 정말 좀 질렸는데 다크진 커버 보는 맛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 때 되게 좀 힘들었어가지고 9월부터 3월 초까지 좀 못 쓰다가 3월 중반부터 모닝 페이지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역시 쓰는 날과 안 쓰는 날의 의욕이나 에너지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모닝 페이지라서 별거 없고요. 그냥 아침에 좋은 거든 싫은 거든 그냥 일어나자마자 뇌 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아이디어도 떠오를 때도 있고 뭐 하루를 조금 더 스스로에게 응원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로디아 위클리 A6입니다. 요거는 가계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처음 부분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엔 먼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위클리가 나오는 구성입니다. 왼쪽 위클리에다가 저희의 지출이랑 수입 적어놓고 있고요. 오른쪽에다가 이제 항목별로 이제 총 금액이라던가 뭐 돈의 흐름과 관련한 아니면 투자와 관련된 흐름 메모해 놓고 있어요. 저는 돈이 들어오는 족족 쓰는 과소비하는 인간이라서 남편에게 경제권을 다 맡기고 용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돈 트래킹하는 용도라서 A6의 위클리 정도로도 저한테는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디아의 2026년 이 깜찍한 레드색 컬러 가계부 사용하고 있고요. 뭐 로디아야 종이 뭐 잘 드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 그냥 귀엽습니다. 네, 꺼낼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아요. 가계부도 습관이 지금 좀 잘 안 들여져 있는데 습관 들게 되면은 내년에도 만약에 이게 있으면은 내년에도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육아일기인데요. 제가 아직 육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태아를 몸에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가끔 종종 이제 아기에게 편지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바인더예요. A5 사이즈의 60 바인더이고 다크진에서 구매한 거고요. 꼬냑 브라운 컬러입니다. 안에는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면 로디아의 2026년 한국 한정으로 나온 먼슬리 있잖아요. 그거 앞에다 꽂아놨어요. 이게 10월부터 시작을 하는 다이어리였는데 제가 딱 임신을 했을 때가 그때쯤이어가지고 10월부터 이제 병원 일정이나 이런 거 적어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초음파 사진 모아놓는 거, 그 다음에 마미통 가입하니까 나온 아기 스티커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일리 내지를 세팅을 해놨는데 요건 지금 당장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수유 기록을 쓰려고 준비해둔 내지이고요. 다빈치에서 나온 요 DAR290 판형 내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유 기록은 어플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어플로도 사용을 할 거지만 편의를 위해서 할 거지만 이렇게 아날로그 기록으로 또 남겨놓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산후관리사님이나 시터분이랑 일정을 공유하기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적어놓는 게. 그래서 마침 또 새벽부터 쭉 시간이 있길래 이걸로 정했고 그냥 뭐 메모라던가 체크리스트, 투두리스트, 아기와 관련된 투두리스트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 놓으려고 딱 제가 원하던 구성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끼워 넣어 봤고요. 그 뒤에는 물든 플루마 내지 들어가 있습니다. A5 사이즈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초음파 사진이랑 저의 일기라기보다는 아기에게 쓰는 편지? 뭐 이렇게 어쨌든 줄지 내지를 끼워 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가 태어나면 더더욱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뒤에는 날짜 적어 놓을 이런 라벨지들 이렇게 뭐 이형지 뚫어가지고 놓고 있어요. 네, 중간중간 양념비빔 엽서도 이렇게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아일기였고요. 이 다크진 바인더가 저한테 하나 더 있잖아요. 요건데 요거는 또 20공이에요. 요거는 독서 기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도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지금 currently reading 해가지고 지금 병렬 독서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권 읽을 때마다 이렇게 Write Your Life에서 나온 마태 이렇게 붙여가지고 쌓아 올리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남길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매번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짧은 감상을 적을 때는 스탬프 찍어 놓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책에 대한 후기를 적어 놓는 것도 있고 추리소설 같은 거 읽을 때는 뭐 이렇게 등장인물들 정리 메모하면서 저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입니다. 독서 기록이고요. 뭐 다들 하시는 거라 뭐 특별할 건 없어요. 다음은 쉘터의 에우로페 노트 쉘이고요. 제가 요거 처음 소개해드리면서 요거 귀엽다고 요 부분 요 위에 마감된 부분 너무 귀엽다고 했는데 여지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그때 처음 보여드릴 때는 아마 이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썼던 거였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집을 이사를 하고 이제 짐 정리를 하면서 짐 정리와 관련된 기록들을 쓰다가 지금은 또 짐이 좀 얼추 사람 집 같은 모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집밥 해먹기 프로젝트 들어가가지고 뭐 요리랑 레시피랑 뭐 이런 거 잡다한 뭐 장 볼 거라던가 뭐 이렇게 잡다한 이렇게 적어놓는 노트가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요게 내지가 딱 3개 들어갈 수 있는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3개를 끼고 있으니까 나 지금 유튜브 기획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유튜브 기획 하는 노트 만들어졌고 나 슈리프트도 기획해야 되는데 사업도 기획해야 되는데 사업 기획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저의 기획이 담긴 그런 노트쉘이 결국에는 완성이 되었어요. 안에 내지는 미도리의 M 라이트 내지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짐 정리할 때 이렇게 막 쓰다가 지금은 또 갑자기 집에 있는 재료부터 파악해보자 해가지고 재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거는 살림 기획 노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기획 이거는 이제 제가 라이브를 예전처럼 이렇게 막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기획을 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게 돼가지고 유튜브 기획 넣어놨고 그다음에 슈리프트도 이제 다시 살려야 하니까 슈리프트 기획도 해놓고 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기획 같은 경우는 뭐 타임라인도 넣어놓고 레퍼런스 수집한 거에 대한 메모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영상에 소개할 문구 아이템들 어떤 거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적어놓고 슈리프트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동안 홈페이지가 거의 뭐 닫혀있다시피 했으니까 이거를 재활성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은 일단 재고 파악부터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이 살림 기획을 쓰면서 되게 살림도 기획할 게 되게 많구나 라는 거를 새삼 느끼고 있고요. 혼자 살 때는 모르던 신비로운 살림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 데이쉘에다가는 각기 다른 주제의 간단한 기록들 라이트한 기록들을 넣기에 딱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 요 플래너와 같이 거의 매일 열어보는 다이어리 그런 노트가 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트래블러스 노트 오리지널 에어라인 한정판입니다. 이거는 여행 기록으로 쓰고 있었고 지금도 여행 기록으로 쓰고 있어요. 안에 내지 구성은 이렇게 폴더 하나 넣어놓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해외에서 쓰는 카드랑 뭐 스티커랑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이제 뭐 해외여행 갈 때 되면은 이렇게 바우처라던가 이런 거 뽑을 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뽑아서 보관하는 용도의 폴더 또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위클리 버티컬 들어가 있고요. 위클리 버티컬에다가는 날짜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짜를 적고 각 요일마다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할 때 계획을 해서 다니는 편은 아니지만 최소한 뭐 체크인 타임, 체크아웃 타임, 뭐 비행 일정, 뭐 투어가 있으면 투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그런 거는 적어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적는 용도로 쓰고, 여행을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에 기억나는 대로 그냥 어느 시간에 뭐 했다 그런 정도만 메모를 해놓는 그런 용도로 위클리 버티컬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무지 내지가 들어가 있고요. 요 무지 내지에는 앞에 썼던 버티컬에 메모를 해놨던 내용을 기반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돌아와서든 아니면 여행지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여행 기록을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 스티커 릴리즈 페이퍼가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형지, 네, 스티커 모아놓는, 여기다가는 여행이랑 어울리는 스티커만 저장을 해놨고요. 네,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내지 구성을 해서 여행 다닐 때 다닙니다. 근데 지금 한 5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총. 근데 그러면은 상당히 꽤 빵빵해져요, 이게. 꽤 빵빵해져서 딱 마음에 드는 두께가 됐습니다. 이제 임신 후반기에 들어가서 해외여행은 못 다니지만 그래도 지금 아이가 배 안에 있을 때 최대한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국내 여행 조금 계획 중이라서 국내 여행 다니면서 또 쓰게 되겠죠, 아마도. 그리고 나서는 아마 한동안 못 꺼낼 그런 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꽤 잘 썼으니까 저는 만족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올해 사용하고 있는 2026년 다이어리들 모두 모아봤습니다. 별로 바뀐 거 없죠? 근데 결혼도 하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살고 또 아이도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좀 몇 가지 변경사항이라던가 새로이 추가된 것들은 있기는 한데, 항상 이 기록이란 게 재밌는 게 어떨 때는 엄청 맥시멀한 기록을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되게 컴팩트한 기록을 하게 되고, 이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노트의 방향성도 그렇고 내가 사용하는 방식도 그렇고 이런 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좀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매번 새롭고 그래서 또 기록이 계속 재밌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이미 다이어리 장만하셨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셨을까봐 이렇게 늦게나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들 이렇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올해 쓰실 기록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냥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